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키스데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찾아주셨는데 가족분들이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라고 해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신 건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스데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솔직하게 많이 긴장이 되잖아요. 심장이 막 떨려오잖아요. 시작 전에. 네네. 하지만 막상 통화를 하고 나면 이제 싹 그게 내려가요. 지금 손에 네. 땀이 나서 손이 계속 미끌거려요, 지금. 그럴 때는 한 박수 한번 칠까요? 핸드폰을 들고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가족분이 이상한 일을 겪으셨어요. 네, 어떤 현장에 갔다가 네. 그 이후에 저와 아버지가 이후에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키스데이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저의 아버지께서 불타는 현장에 있고 난 후에 저와 아버지께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친가 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고요. 저는 사남매 중 둘째 장남으로 태어났고 영가를 보거나 느끼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잔명치레를 좀 많이 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렴을 거의 달고 살다시피 앓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관지나 호흡기관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 단위의 소도시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3남 2녀 중 둘째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저랑 이제 둘째 장남인 게 같은 건데요. 아버지께서는 약간 끼가 있으세요. 아하. 좀 보시거나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때 네. 그 마을에서 처음 뵙는 어른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길을 물으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가야 하는 방향을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하고 고개를 다시 돌리면 그 찰나에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예. 아버지께서 말했던 저쪽을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길을 더 많이 나가 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좀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좀 엄하시고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좀 고지식한 면이 있었고 본인이 힘드셔도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께 장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남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시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저한테는 큰 고모인데 위로는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조금 티격태격했지만 사이도 좋게 잘 지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아버지 형제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시골이 아닌 도시로 다들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직장 첫 출장 발령을 수도권 지역으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10가지 정도의 질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지로 나갈 수 없으니 그 지역에 있는 지사에 지원을 해서 그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고모나 작은 아버지들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너희들 살 길만 잘 살펴라 라고 말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사남매가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 달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먼저 다리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아프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어머니한테는 시댁이죠. 시댁을 처음 간 날부터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한 거예요.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고모들, 작은아버지들 의사 멱살 잡고 뭐 소송 건다고 막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의사는 어떻게 처분이 되었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셨어요. 멀쩡한 다리까지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수술 이후에 경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관절염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그 밖에 병을 엄청 많이 앓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원 치료를 많이 다니셨어요. 네. 할머니는 고통이 안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업어서 차에 태우시고 병원을 가서 또 업어서 휠체어에 내려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건강에도 좀 혁신호가 왔어요. 네.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께서 저녁에 야간대학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지쳐 보이고 집에 오면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수시로 할머니 댁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케어해드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 술 마시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면 평일 5일 중에 4일은 거의 만취된 상태로 집에 오셨거든요. 그런 생활이 뚝뚝 이어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지 저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간 그때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제 시골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버지 차를 타고 시골을 갔죠. 시골집에 도착하니까 방과 방 사이 문이라는 문은 전부 다 열어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시골집에 고모들과 작은아버지 포함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호. 돌미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 안방과 부엌이 붙어있고 그 사이에는 그 여는 문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방과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 큰 마당이 하나 있어요. 마당을 방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부엌 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른들 중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됐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애들은 보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안방과 부엌에 이어져 있는 문, 드르륵거리는 문을 세게 닫으셨어요. 근데 이 문이 세게 닫히면 튕겨서 약간 열리잖아요. 살짝 틈으로 안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몰래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구슬하는 거였어요. 그 무섭게 생긴 아줌마는 무당이었고 저희 가족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니까 구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안방에서 쳐다봤는데 무당이 암탉 한 마리를 할머니에게 안겨주더라고요. 할머니는 누워서 그 닭을 계속 쓰담쓰담 이렇게 안으시고 무당은 계속 움직이면서 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무당이 할머니가 안고 있는 닭을 휙 하고 뺐더니 마당으로 바로 뛰쳐나가서 닭의 목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고는 그 닭을 잡고 계속 어떤 행동을 계속 하면서 굿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부엌에 있으면 그 방 안에서도 마당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 돌담이 있어요. 돌담 쪽에 그 그늘막 봇이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쪽에 제가 딱 목을 딱 치는 순간에 제가 무서워서 고개를 획 돌렸는데 돌담 뒤에 그 전통시장 가면 천장에 까만 비닐처럼 생긴 그늘막 있죠. 그 까만색 그늘막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뭐 그늘막 같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닭을 보니까 그 그늘막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넘겼어요.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굿은 마무리가 되고 저와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이후로 저와 아버지께 이상한 일, 정확히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저를 괴롭히고 그 친구한테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싸워서 지지 않을 자신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일진서클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아, 그치. 너 다구리 맞으니까. 네, 또 형들 오면 또 무섭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러면서 왕따까지 당하게 되면서 힘든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도 드려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체육관을 다녔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다니다가 그 시골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손목이나 발목 쪽에 부상이 엄청 심해졌어요. 낙법을 잘못 쳐가지고 발이 삐끗하다거나 손목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부상이 심해져서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자전거로 주로 다녔었는데 항상 다니던 길에서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친다든지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다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몇 달 사이에 몇십 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시골집 안방에 이불 위에 누워있고 일어났는데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시골집 옆에 작은 개천 또랑이 있어서 거기는 집 안에 있어도 365일 24시간 내내 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졸졸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웬 군인들 구두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두발 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이건 한 중대다. 그래서 안방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개천 옆길로 군인 같은 사람들이 까만 망토 같은 걸 머리까지 덮은 채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놀라기도 했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 몸은 그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쪽에서 급하게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저를 칭해야 되는데 키스데이 이름이 이상하니까 뽀뽀날 해서 줄여서 뽀날이라고 할게요. 뽀날리. 옆에서 뽀나라 이리 와 얼른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시골집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분위기가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들쳐 엎어매고 망토를 뒤집어 쓴 채로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이제 숨을 죽이고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근데 걸어가 내려가는 길에 코너 도는 쪽이 있는데 그쪽까지 다다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 엎인 상태고 망토를 뒤집은 상태여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등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개천으로 굴렀거든요. 일단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천에 있는 흙과 지득을 온몸에 바르고 위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었는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 왜 까만 염소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왜 염소가 여기 있지? 왜 도망 안 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개천으로 뛰어내려와서 네. 저를 길 위로 안아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보통 제가 꿈을 꾸면 잘 잊어버리는 타입인데 그 꿈은 무섭고 너무 선명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며칠 안 지났어요.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소풍 시즌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갔는데 그 꿈에 나온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마트에서. 그때 만나기 전에 한 8살쯤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만났었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셔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뒤에 만난 거였거든요. 소풍 시즌 돼서.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되게 통통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마주친 선생님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사람의 생기가 많이 없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초췌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못 드셔서 그런가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어머니께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선생님과 헤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돼서 나중에 그 선생님 만났던 일이 기억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 내용은 일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2003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태풍 매미 때였어요. 그때는 뭐 태풍이 뭔 줄도 모르고 홍수가 나도 폭설이 내려도 학교를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서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집 앞에 작은 고수부지가 있는데 우산 들고 나가서 동변에 물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물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살을 계속 보면 뭔가 좀 어지럽고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혹시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차가워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폭우 속에 물살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살이 너무 세서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제가 진짜 체감상 한 100m 떠내려간 것 같은데 다행히 얼마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는 돌팍에 붙여서 그 돌팍을 죽을 똥팔똥 잡으면서 버티다가 지나가던 어른들이 그 긴 막대 같은 걸로 저를 이제 구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나와서 일단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얘기하면 일단 그 이후로 그 이야기는 아직도 모르세요 부모님께서. 그 이후로 저 울공포증이 생겨서 물가에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겪은 대표적인 두 가지고 나머지 짜잘하게 엄청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음주하는 빈도수가 더 잦아지셨어요. 주사도 엄청 심해지시고 저희 집이 빌라인데 그때 문이 철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만취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시면은 이걸 노크를 한다고 그 철문을 발로 꽝꽝 차거나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시고 들어오시면 집에 안방에 가셔서 쌍욕을 하시고 막 나가라고 화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은 묵묵히 참고 있던 어머니께서 이제 참다 언성을 높이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화목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던 저희 가족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쯤이었거든요. 새벽에 집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집 전화가 가족마다 하나씩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새벽에 집 전화로 전화하는 거는 실례기도 하니까 다음날 전화하든지 아니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반쯤 깨어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뒷길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차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는 폐차될 정도로 심각하게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근데 복숭아뼈가 50조각이 나는 부상을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고 병원 생활을 좀 한 달 정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겪으시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복숭아뼈 수술로 병가를 내시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버지께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불교로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사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사찰을 갔는데 그때 차에서 처음 내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사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풍경 소리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던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불전함에 넣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부사님, 저 뽀날인데요. 저희 가족이 언제부턴가 많이 아프고 다치고 행복하지 않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부사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 자기 전에 누워서 합당을 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찰을 가지 않은 날에는 집에 있는 조그마한 그 미니어처 같은 불상이 집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 미니어처 불상 앞에서 혼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 집이 옛날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는 목발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날부터는 술을 많이 줄이시게 됐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 큰 고모와 주기적으로 어딘가를 다녀온다고 하시고는 외출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딘지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다른 친구가 생기면서 학교 생활이 그나마 좀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액자 2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진짜 성인이 들어도 힘들 만큼 큰 액자를 2개 가지고 오셨는데 액자를 포장을 뜯어서 보니까 그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되게 사납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액자 하나는 한자 용자 그 용자로 용을 형상한 그림을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멧돼지 그림은 부엌에 용 그림은 안방에 걸어두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근데 갑자기 웬 멧돼지 그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멧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 먹어 치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멧돼지 그림 앞에 가서 제가 멧돼지야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줘 라고 말을 하면서 멧돼지 그림 앞에서도 눈을 감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저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틋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저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네. 이후로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갈비뼈 쪽이 너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는 쪽 오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낌도 이상하고 아파서 눈을 떴는데 제 배 위에 예쁜 옷을 입은 꼬마 여자아이가 올라타서 재밌다는 듯이 제 갈비뼈 주위를 이렇게 뭔가로 콕콕 찌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봤는데도 뭔가 놀라지 않고 기분이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하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계속 뜨거운 바람이 슉슉 하고 불어와서 눈을 돌려서 오른쪽을 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 커다란 멧돼지가 엎드려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가위 눌린 것 마냥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꼬마 여자아이가 마음껏 찔러대다가 이제 뭐 실증이 났는지 이제 됐다 라는 말과 함께 멧돼지랑 같이 동그랗고 하얀 빛이 2개가 돼서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폐렴을 엄청 오래 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폐렴에 거의 안 걸렸어요, 제가. 그리고 건강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손목이나 발목을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치거든요. 그 이후로 뭔가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면서 부상도 없어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목사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오는 저녁이었어요. 누나랑 저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여동생과 막내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 있는 상태여서 집에는 누나랑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게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하고 치는 거예요. 이게 천둥번개가 멀리서 치는 게 아니고 이거 바로 옆에 떨어진 거 아니야? 집 뒤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바로 귀 옆에서 나는 것처럼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천둥번개 소리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예. 쇠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마치 천둥번개 치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현관 쪽으로 가서 그 바깥으로 보는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술이 엄청 취하셔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고 그때는 도어락이 없고 다 열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께서 현관까지 들어오셨는데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젖은 채로 저를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현관 앞으로 집 안쪽으로 픽 쓰러지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누워 계시는 것보다 안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나랑 저랑 아버지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어머니 오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뒀어요, 저희가. 아, 네. 그렇게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영화 주온에서 나오는 소리 아시죠? 예. 이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나한테 누나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나? 이러니까 누나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서워 이상한 말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현관 쪽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 표정이 엄청 일그러져서 엄청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는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면서 내는 신음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되게 기괴한 행동을 하셨는데 다리를 오른쪽 왼쪽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아버지. 근데 상체는 엄청 괴로워하는데 하체는 계속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아버지가 계속 흔들어 하시니까 제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비명을 막 지르시면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뒤꿈치로 땅을 찍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죠. 뒤꿈치로 땅 찍고 내리고 그렇게 찍으면서 현관 쪽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관문이 닫혀 있으니까 계속 현관문을 뻥뻥 차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피눈처럼 남아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께 엄마 빨리 와, 아빠가 이상해라는 문자를 보내고 아버지를 계속 깨우려고 했는데 네. 이 상체는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시고 다리로는 계속 뒤꿈치로 찍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일단 깨우는 게 먼저겠다 하고 어떻게든 깨우려고 흔들어 깨웠는데 그 순간 이제 너무 안 일어나시니까 울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발 쪽을 봤는데 구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네. 양쪽 발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냉수 한 잔 떠와라 네. 말씀을 하시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는 놀랐죠. 밖에 있는데 아들은 뭐 빨리 와 아빠가 이상해 이러고 뭔데 이러고 오셨는데 머리도 이제 안 말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뭔가 엄청 놀라신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앉아봐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분명 내가 집에 들어온 건 기억나는데 네.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잠이 쏟아지면서 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머리 위쪽에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랑 누나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몸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픈 느낌이 들어서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는데 그 새까만 형체가 자기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었대요. 근데 위쪽에서는 저랑 누나가 당기고 아래쪽에서는 그 새까만 형체가 당기고 있으니까 뭔가 상하반신이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으려고 하는 사이에 뭔가 빛이 나서 눈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됐다 라는 말과 함께 잠에서 깨졌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번뜩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다. 그 어린 여자애다. 그 어린 여자애랑 멧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놀라고 진정이 안 된 상태여서 아버지께 바로 말씀은 안 드렸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 제가 이래서 이랬는데 제가 이런 걸 봤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는 보통 너 나이 때 꾸는 꿈은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이고 내가 조상님인 줄도 모르고 쫓아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다고 한 분은 계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아마 저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이후로는 그 여자아이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힘들거나 많이 지쳐있고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멧돼지 꿈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네. 내용 중간에 잘라낼 걸 잘라내니까 이게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나 네. 기묘했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네. 큰 고모와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어디 외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니던 곳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상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큰 고모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끼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큰 고모가 저희 집 힘든 거 알고 사정도 아니까 같이 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도터로 가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유치원 선생님이 살이 많이 빠지고 생기가 없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살, 9살쯤에 임신을 하셔서 유치원 교사를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유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이거 제가 억지로 막 짜맞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진짜 배신 간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서 막 상욕을 하고 뭐라 했던 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니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집 안방 침대에서 앉아있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했을 땐 조상님이 왔다 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 돌봐주시려고 왔는데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내쫓아버린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말씀 굉장히 정리 잘해서 하시는데요? 중간에 제가 볼이랑 혀를 너무 많이 씹어서 발음이 좀 샜어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말씀 잘해주셨고 오늘 또 키스데이님께서 이런 기묘한 일들이 가족분들과 본인께 있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더 저희가 잘 알 것 같이 전달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혀를 씹거나 아니면 이제 볼 이 옆에 살을 씹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키스데이님처럼 이런 또 기묘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시들무에서도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고 언제든지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고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으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고감님. 네. 자, 고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네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얘기는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를 정리를 오. 해서 이사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동네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큰 지역을 이제 강원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원도강이 좀 나왔네. 특정이 가능한 곳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죠!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뭘 보고 뭐가 막 나타나고 무당 지인이나 누구나 하나쯤 계시다는 아는 스님에 의한 사이다 결말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오, 예. 그냥 이런 느낌이랑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을 해왔는지를 약간 말을 하면서 그 좀 괴랄한 느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는 동안 동네 친구의 루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불쾌한 집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4인 가족이고 4명이 조금씩 영적인 쪽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좀 감이 좋으시고 아빠가 좀 뭔가를 잘 보고 느끼시고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엄마가 이제 기가 제일 약하셔서 가위도 많이 눌리시고 촉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동생이 가족 중에서 영가를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자주 보거나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액티브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지몽을 한두 번 꾸거나 아니면은 손에 꼽히게 적긴 하지만 뭔가를 보거나 하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창 엄마께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때라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예. 이게 주택가가 몇 개가 없어서 한창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동네가 하나 걸린 거예요. 오. 그래서 그쪽을 골라서 매물을 몇 가지 추렸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채를 추렸는데 길게 있는 주택가에 위아래로 이렇게 매물이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물주이신 아빠가 집 2채를 둘 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극혐. 그래서 아빠 말씀으로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 집이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되게 죽어있는 것 같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저기서 숨도 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는 둘 다 보시더니 이 집은 아니야 하시면서 그 집 말고 한 집을 고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시다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집을 좀 보러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딱 잡아서 집을 가봤는데 부모님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집을 먼저 가셨어요. 가시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왔는데 보통 집 보면은 수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이 안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윗집을 보러 가는 길에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서 저거 무조건 아니라고 저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또 저 집도 싫고 저 윗집도 싫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시면서 윗집을 보러 간 거예요. 위에 있던 집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장했어요. 예쁘장하고 평수도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희도 다 너무 이쁘다 무슨 정원도 있고 하네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지금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태인데
원래는 이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좀 더 영가가 붙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하다가 돌비 라디오 제가 동생이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 얘기도 한번 귀족님들이랑 한번 나눠보자 해서 오늘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컨텐츠니까요. 예. 오늘 일단 이 집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날로그 숫자 0 아시나요? 그 0처럼 주택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약간 언덕, 뒷산 같은 그런 지형들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주택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집 안까지 잘 안 들어가요. 집 구조 자체도 해를 받는 방향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내부가 좀 어두웠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느끼지만 사람이 잘 살려면 빛이 잘 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 참 그렇게 포근한 인상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의 특징이 있었고요. 이 집은 특히 안방하고 2층 베란다에만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약간 햇살이 비춰지듯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다용도실 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다용도실 끝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좀 조그만 철문인데 이게 밖이랑 연결이 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항상 잠궈두고 저희가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열쇠도 아예 그냥 잃어버려서 없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어요. 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가지고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제가 동생 케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 뭘 해먹어야겠다. 약간 좀 슬슬 뭘 먹자 해서 같이 피자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예. 애들끼리 집을 안 태워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한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둘 다 신나게 만들고 토핑 더 뿌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집이 진짜 되게 조용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쾅쾅쾅쾅 톡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택 정문이 엄청 큰 철문이어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일단 만들어볼까? 하면서 둘 다 이 악물고 빨리 만들자 이러는데 또 쾅쾅쾅쾅 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바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면은 저기 중간문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그 철문이 있기 전에 중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열어보고 한번 보자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그때 철문 쪽 다용도실 위쪽 창문에 테이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부는지 안 부는지 저걸로 확인을 해보자 하고 그 테이프를 보고 있었는데 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덕덕덕덕덕덕 쾅쾅쾅쾅 하는데 테이프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에서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이건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강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철문에서 소리가 난다. 한 번만 확인을 해줘라. 저희가 주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 CCTV를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CCTV를 봐봐라. 그쪽 쪽문 CCTV를 봐봐. 거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랬는데 엄마가 일단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또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났다고. 소리 지금 났다고. 봐달라고 이랬는데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아무도 없다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방금 분명히 들었다. 동생도 들었고 그러면 딱 10분만 더 들어봐 달라. 이거 10분 동안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진짜 바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엄마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한 5분 조금 넘었을 때 다각다각다각다각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거 계속 발칵 소리 난다. 이거 한 번만 봐줘 했는데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가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 하고 그냥 전화를 달칵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5분 얼어있다가 그 소리가 다시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번이 났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밖으로 도망쳐서 놀이터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도 한 2번인가 더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들으셨어요. 그때도 무슨 강도다 뭐다 하면서 막 CCTV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소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전 집에서부터 가져온 거라서 몇 년 쓰기도 했고 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 소파 위에 그림이 문제 같았거든요. 그림이 약간 좀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 검은색, 누런색, 아이보리색 이런 색 위주로 돼 있고 낮은 건물들이랑 검은 사람 형체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아빠도 엄청 싫어하셨는데 유독 엄마가 그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마트에서 급하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소파나 주변 바닥에서 자게 되면 어김없이 꿈을 꾸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오. 그 약간 하얀색 동그란 플랫폼 위에 예. 그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쓰는 구속 침대 같은 거에 제가 구속이 되어 있고 좀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 꿈이 항상 3인칭이다 보니까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눈을 떠서 쳐다보면 주변에 막 검은색 물이 넘실넘실 하고 있어서 아 이거는 다음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침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그 침대가 물에 들어가고 제가 그러면서 깨요. 그런 식으로 좀 덜컹 하면서 심장이 덜컹하는 그 느낌도 너무 싫고 오. 무엇보다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손발이 너무 수족냉증처럼 다 얼어버리고 추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해서는 그 소파에서 안 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꿈꾸는 게 단데 진짜 문제는 엄마랑 동생이에요. 동생도 거기서 자다가 한 번 되게 이상한 가위를 눌린 거예요. 예. 동생이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있길래 아 엄마구나 엄마가 왔다 하고 기분 좋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손이 내려와서 뭘 콱 하고 졸랐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기 목은 막 계속 쓰라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동생도 나중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싫어했대요. 제가 실제로도 소파에 동생이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엄마도 원래 가위를 잘 눌리시는 분인데 소파에서 잘 때는 거의 항상 눌리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엄마가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뜨문하게 보이더래요.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서 아 가위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선명하게 그 사람이 보이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완전 길게 늘어뜨리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머리를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더래요.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가위에서 깨지도 못하고 아 이거는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와서 엄마 왜 이렇게 식은땀 흘려? 이러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똘순아 진짜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못 깨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후로 소파에서 가위를 몇 번 더 눌리시고 피곤해도 아무도 소파에서 안 자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저희 셋은 한 번도 소파에서 다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그림이 되게 섬찟하고 아빠도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가족들이 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보양을 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날까지 그 그림도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사 온 분들도 그 그림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게 제 동생 방인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긴 하네. 딱 그 정도.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뭔가 방이 참 제 방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불쾌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니까 동생이랑 서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랬었어요. 한 번은 동생 방에서 같이 자는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예. 뭐지? 작은 소리인데 뭔지 식별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칼 가는 소리 같더라고요. 칼 이렇게 숫돌에 슥 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동생 방 바로 밑이 주방이라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저녁 9시, 10시에 칼을 가나요? 이미 밥을 다 먹고 잘 올라왔는데. 예. 무섭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면은 정말 사고잖아요. 안전한지 봐야 되니까 침대에서 팍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던 청소기 윗대 하나를 들고 일단 침대 밑을 막 쑤셨어요.
막 쑤시고 충분히 쑤시고 나서 휴대폰 그 후레쉬를 켜고 밑에를 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막 뭐하냐 완전 뻘짓하네 이러면서 웃다가 잤는데 그 소리도 거기서 한 2-3번을 더 들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밤에 나왔어요. 화장실이 제 방하고 동생 방 사이에 있어서 화장실 갈 때 동생 방이 보여요. 그날 나와서 화장실 불을 딱 켰는데 동생 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약간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m 밖에서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이거는 성인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인상착의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땐 저는 귀신보다 약간 사람이 더 무서웠던 시절이라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뛰어가지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거의 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10시에 다 자는데 왜 2시에 일어나 있지? 그래서 저도 놀래서 뭐야 왜 일어나 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셋이서 자다가 동시에 같은 꿈을 다 꾼 거예요. 예. 다용도실 쪽에서 끼릭끼릭 하는 그런 쇳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뭔가 검은 게 막 나와가지고 둥둥 떠다녀서 그거를 뭐지? 하고 그냥 그때는 무섭지도 않고 보고 있으셨대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안방 쪽으로 훅 하면서 천천히 날아오는 걸 보고 올라서 깼는데 같이 자던 가족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서로 너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넷이서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또 이제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고 우리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면서 또 넷이서 같이 잤어요. 또 다른 게 그 방에서 엄청 많은데 최근에 동생이랑 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서로 엄청 소름 끼쳐 했던 이거든요. 그때 어리니까 저녁에 부모님 몰래 올폰, 휴대폰으로 게임을 같이 하다가 자고 이랬었어요. 동생이 되게 어리니까 잠이 오는 거를 잘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나 먼저 잔다 하고 잠들 때가 많았는데 저는 또 게임이 재밌고 하니까 좀 더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끔은 동생이 잔다고 돌아누웠다가도 언니 자? 언니 이러거나 아니면 나 잠 안 오는데 좀 더 할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게임하면서 귀찮으니까 아니 앉아 너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너 맘대로 해 이랬는데 그러면 또 조용히 있다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목마르다고 자기 1층 주방 내려가서 물 마시고 싶대요. 근데 얘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얘가 화장실도 혼자 갔다가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막 울면서 뛰쳐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내려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해서 너 혼자 갈 수 있어? 너 겁 되게 많잖아. 언니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자기 빨리 마시고 올 거라서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단에 무조건 불을 켰어요. 이 집이 워낙 껌껌하다 보니까 밤에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내려갈 때 불 켜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나무 계단이다 보니까 그냥 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그렇게 혼자 어두운 데를 내려가서 달그락 하더니 물 마시고 또 깨 하면서 또 계단 밟고 올라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불 안 켰어?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안 켰어.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너만 먼저 자고 내가 막 게임하고 있었던 거 생각나냐? 이랬더니 얼굴이 싹 굳더니 야, 난 너 어렸을 때부터 언니라고 잘 안 불렀어. 뭔 소리야? 내가 잔다고 해놓고 너를 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폰하고 있는데 너가 막 불러서 자냐고 물어봤잖아. 너 가끔은 나 폰하는 거 보면서 얘기도 했어. 기억 안 나? 이랬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야, 그 어두운 데서 폰하고 있으면 폰에서 불빛 나오는데 당연히 안 자고 있는 거 보이겠지. 근데 내가 굳이 너를 쳐다보면서 왜 안 자냐고 물어봐? 누구랑 얘기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가 좀 나도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별명이나 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무서우니까 끝까지 우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겼는데도 동생이 야 나는 한 번도 너한테 그때 밤에 일어나서 너한테 말 걸거나 언니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10년 동안 누구랑 얘기를 한 걸까요? 뭐야,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사소한 일들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약과였고, 예. 뭔가 정말 많았어요.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꿈이에요. 아까도 3명이서 같은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제가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꿨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동생 방에서 자기만 하면 이 꿈을 계속 꿨는데, 꿈이 항상 2층에서 시작을 해요. 2층 거실이나 동생 방 입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부모님이 안 좋게 되셨다. 이거는 누가 침입을 했다, 집에. 그래서 동생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동시에 누가 쿵쿵쿵쿵 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검은 형체가 2층 베란다 입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동생 방으로 뛰어가고 문 잠그고 그다음에 동생을 데려가지고 탈출 경로가 항상 똑같은데 그 동생 방의 밖으로 여지는 큰 통창이 있어요. 예. 거기를 열고 맞은편 건물 통로에 비마금용으로 이렇게 파란 플라스틱 같이 해서 해놓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 위로 뛰어내려서 그거 타고 바닥으로 가서 뛰어가다가 깨거든요.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이게 항상 탈출 경로도 똑같고 같이 동생이랑 있는 것도 똑같고 항상 그렇게 검은 형체가 따라오는 것도 똑같고 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동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막 누가 계단으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딱 끊더니 내 방으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동생이 그리고 막 통창으로 탈출했지. 거기 파란 지붕 위로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 꿈 얘기 한 적 있어? 제가 기억할 때는 없었거든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꿈 계속 꿨어. 와. 나도 매번 내 방에서 누가 막 쫓아와서 문 잠그고 거기로 탈출해서 도로로 뛰어가다가 깬다고. 가끔은 검은 차가 막 쫓아오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나도 항상 그 꿈을 꿨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디테일을 맞춰보니까 좀 같은 거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는 항상 자기 방에서 시작을 한대요. 누가 막 쫓아오니까 문을 항상 잠그는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생 꿈엔 제가 없대요. 뭐 제가 해를 당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탈출하는 것만 신경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 꿈에서는 혼자래요. 대신 둘 다 탈출 경로가 똑같고 그리고 그 주택가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끝나고 항상 거기서 하면서 딱 깬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속 식물이 죽어나가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마다 다 인연을 못 버티고 죽고 아이고. 뭐 아빠가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아빠가 되게 약간 마초맨이시거든요. 남성미 뿜뿜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시고 막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나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6년을 사셨어요. 혼자 지금도 가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왜 혼자서 6년을 사셨어요. 예. 지금도 말씀을 하시기를 아빠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자기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아빠가 그 집 길을 누르고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년을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와.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생이 뭘 많이 봤는데 계단에서 혼자 이제 어두운 데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하얀색 얼굴이 막 튀어나온 걸 보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 일으키면서 막 나오고 저희가 다 기억하거든요. 혼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는 걸.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가 약간 그 볼땡모땡 선생님 같은 그런 하얀 얼굴이 확 밀고 나와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보통집이 거실에서도 아니다. 네, 거실에서도 겨울에 추우니까 다 같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때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을 지피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바닥에서 따숩게 자고 막 그랬었어요. 가을이라 좀 일찍부터 나와서 자기 시작을 했었고 저도 그날이 언젠지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막 치고 이랬던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누워있고 동생도 자려고 딱 누워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약간 좀 이거 가위 눌리겠다 하는 그런 느낌? 무시하고 눈 감고 자려고 누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귓가에 약간 하면서 그 입으로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예. 누가 꼭 귀에다 대고 귓속말하듯이 입으로 숨 쉬는 것 같더래요.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소리가 분명한데
그 사람이면 따뜻한 입김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예. 너무 무섭고 눈 뜨면 안 될 거 하니까 잠고 자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속눈썹까지 파르르 하고 떨리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귀족님들이 궁금하시겠죠. 아유,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옹기종기 모여서 자면 다른 사람 입김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 하 소리 들린 게 벽이에요. 그 동생이 가장 벽 쪽에 붙어서 자서 벽 쪽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벽이 계단에서 그 하얀 얼굴을 봤다는 그 벽이에요. 와. 그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그 동네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을 많이 겪고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몇 사람이었으면 입냄새가 네. 나야 돼, 입냄새가. 안 그쵸, 그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게 좀 사람의 스멜이 나야 되는데 예. 입김 오고 바람 오고 그냥 소리만 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겠죠. 저는 몰랐겠지만. 근데 이런 아니 어떻게 일들이- 여기서 10년을 네. 사셨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족도 참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합리화를 한 거죠. 이건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아, 이건 내가 헛것을 봤어. 이러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너무 좀 착잡하고 하니까 아유 뭐 좀 그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히 또 그 동네에서도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 영적인 걸 제 눈으로 본 게 거의 한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집을 올라오는 오르막길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촌 언니랑 동생이랑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냉장고에 들어갔다 해야 되나? 찜질방 아이스방? 예. 그런 느낌처럼 손발이 막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목 뒤로 갑자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막 나면서 왠지 보고 싶어서 가로등 위쪽을 이렇게 흘끗 봤는데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 여자가 가로등 위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가로등이 보통 사람 2명 이상의 높이잖아요.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저거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다? 아 이거 정상은 아니다 해서 괜히 티는 내면 안 될 것 같고 나 배고프다. 나 끙아 마렵다. 이러면서 나 진짜 지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네요. 그냥 뭐 사는 게 힘드네요.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이 동네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본 놀이터 위쪽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놀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둥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언덕도 막 엄청 가파른 게 아니라서 애기들도 충분히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언덕에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니까 뻔한 대낮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는데 봉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랗게 진짜 묘가 한 3개가 이렇게 뚝뚝뚝 있더라고요. 예. 왜 거기다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무서웠었고 그 동네 전체적으로도 그 주택가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산 곳곳에 20개가 넘게 이렇게 묘가 있는 공동묘지 터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던 주인 아주머님도 여기 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쉬쉬했지만 계속 몸이 아프셔가지고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병원살이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네. 근데 이게 원인 불명이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걸리신 건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이야기 해주신 똘순 아주머님께 그분 어디가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아끼던 동생인데 그냥 아팠어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예. 이제 몇 년 지나고 또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나서 그 아주머님께 집주인 아주머니 소식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그 동생이 막 되게 아프고 병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네 집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 예. 우리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사시겠거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쉬쉬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가 집 구할 당시에 이 집 안 돼. 막 속 너무 안 좋아 했던 그 집 기억나시나요? 그 집도 초반에는 동네 전체적으로 쉬쉬했는데 결국에 또 동네 아저씨께서 친해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집에서 강도 사람을 해하는 사건 이게 나가지고 아이고, 예.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꽤 많이 해를 당하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집을 싹 청소한 다음에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거 싸하다. 그래서 그제야 바로 집 정리해서 내놓으시고 저희는 6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네네. 드려야 되는 게, 네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 그쵸. 근데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게 그래요? 좀 웃긴데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 사실 다행이다. 저희가 이 집에서 기도 많이 눌리는 것 같았고 뭘 많이 봤고 예. 약간 좀 소파 쪽에도 기운이 이상했다. 근데 또 괜찮으시면 냉장고랑 소파랑 다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들어오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쿨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너무 좋죠. 그럼 계약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는 경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선택은 본인이 하셨고 쿨하게 그냥 긍정의 마인드로 네, 저희는 눌러버릴 수도 있는 숨기고, 분이긴 하겠다. 네,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괜찮다고 냉장고 소파 오케이 콜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뭐 그 집이랑 뭔가가 남아있는 건지 자꾸 뭐를 보고 하는 게 최근에 또 좀 있어가지고 물건은 그대로 갔을 네.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쇼파고 전부 다 샀어요. 사람이 갔잖아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붙어온 건가요? 아니죠. 그건 누군지 모르죠. 방송 끝나고 소금을 뿌리러 가야 되겠군요. 아니, 일단은 봐봐요. 우리 귀족님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고지했으면 누가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돈이 제일 무섭죠. 그냥 싸면 되는 거야. 무슨 귀신은 귀신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예쁜 집.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맞습니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일단 곶감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이고,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계시네, 이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 나 말 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입이시긴 하죠,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요? 아니지만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상이 잘 돼요. 왜냐면 이야기에서 상상이 잘 되면 저희가 사파 표현이 잘 나와요. 네. 왜냐면 자세하게 제가 묘사를 해주시니까. 근데 약간 아까 도움이 되었군요. 머리 긴 귀신 있잖아요. 전봇대만큼 길이 귀신. 네, 끔찍하죠. 딱 그거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그 귀신은요 계속 기다려요, 하염없이. 근데 그 가로등 아래 지나가면서 그 머리카락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누가 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술을 먹고 저도 모르게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로등이 이유 없이 계속 꺼진대요. 그냥 전기공사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계속 꺼지고 이래서 그냥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가로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곶감님께서 오늘 푸신 이야기는 전체 다 푸신 게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번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버님 이야기도 많을 거잖아요. 아직 안 하셨는데.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도 또 많이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곶감님의 이야기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 집은요, 여러분들, 나만 겪었으면 그냥 나한테 무서운 집으로 기억이 되고 끝날 텐데, 가족 모두가 동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 그건 부정을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쾌한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야기 자체가 불쾌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이사 가셨던 그분은 아무 일 없이 그 터를 누르고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